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정확히 말하면 AI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이슈가 2025년도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뭘로 인해 성장이 나오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그 관련해서 AI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빼먹을 수는 없고요. 관련 산업이랑 관련주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무료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2025년 최대 AI 인프라 투자 지역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이 AI로 많이 변화가 돼 있었다면 이제 시작인, 이제 AI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종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인프라로 재건이 될 확률이 높고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종전하면 재건하겠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은 총 4,862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682조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정말 많은 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일단 주택을 재건하는데 112조, 운송교통을 재건하는데 103조, 상공업이 94조 해서 이 세 개만 합쳐도 300조가 넘죠. 그리고 추가 등등 해서 총 682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자면 키이우와 우만시 등 우크라이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건물을 짓고 재건을 하는데 야, 이왕 새로 짓는 김에 AI라든가 IoT라든가 우리 스마트 시티로 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율주행이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신호등이라든가 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미리미리 이왕 하는 김에 깔아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성장 지역이라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왕 까는 거 AI로 깔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미 대한민국이랑 MOU를 맺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우크라이나 측, 터키 폴란드 기업이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도시 리비우, 터키 건설사 오누르와 리비우시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MOU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통, 인프라, 원전, 에너지, 스마트 시티, 산업단지 등 분야별로 재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왕 까는 거 제대로 깔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우만 등 주요 도시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AI와 IoT 모든 게 포함된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 중요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진짜 스마트 교통이나 스마트 시티가 가능할까?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참전 용사를 치료하는 자원봉사 단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종종 목격한 것이 뭐냐면 키이우 시내 도로의 교통체증입니다. 그러니까 키이우 시내에서 차가 움직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300만 명 정도였던 키이우 인구 가운데 100만 명 정도가 개전 초기에 피란을 갔다가 이후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이 다시 몰렸다라는 거죠. 근데 100만 명 갔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키이우의 인구는 전쟁 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의 어느 정도 맞춰져 있던 인프라가 지금 넘쳐 흐른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키이우 곳곳에 소규모 주거지가 더 늘었고 교통체증도 심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재건 사업 가운데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는 스마트 교통망 구축 사업이더라. 그래서 지역 자체에서 스마트 시티 안에서도 스마트 교통망, 어쩌면 나중에 자율주행도 돌아다닐 수 있게끔 미리미리 구축해 놓는 게 지금의 우크라이나 재건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아,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면 AI로 싹 깔아버릴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오케이. 근데 진짜 재건 가능할까? 아니면 실제 트럼프의 지금 계획은 뭘까? 왜냐면 말로는 종전한다 뭐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뭔가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러시아의 평화 협정안 거부입니다. 러시아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직접 제안한 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시한, 그러니까 이 팀에서 제시한 거예요. 트럼프가 직접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에서 트럼프 팀 자체에서 이건 어때? 라고 제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안을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아직 평화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신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러시아는 이런 비공식적인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할 거면 트럼프 너가 직접 해라. 너 지금 여기저기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하들이 하는 거 나는 모르겠고 제시할 거면 직접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시했나라고 보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죠. EU에서 어떻게 보면 동맹하고 있는 이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난 가입한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뿔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걸 20년 유예를 할게. 그래서 당장 우크라이나가 가입은 못 시키게 할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유럽 평화군을 배치를 하겠다. 가입은 안 하지만 견제는 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20년 유예와 영국 및 유럽 평화 유지군 우크라이나 주둔이라는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 야, 뭐 좀 더 가져와 봐. 아니면 직접 얘기를 하든가.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제시한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거에 거부도 했는데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나는 나토 탈퇴할 가능성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항상 얘기했죠. 야, 너네들은 미국 등이 없고 너무 편하게 살아. 너네들은 미국 등이 없고 너무 적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누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취임 후 미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들이 돈을 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내는 돈은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수출해가지고 돈 벌고 우리를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내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야, 너네가 우리한테 얻는 이득은 100인데 내는 비용이 10이면 맞는 말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차, 식료품 등 아무것도 수입하고 있지 않다. 너네들은 맨날 우리한테 팔아서 돈만 벌지 우리한테 뭐 돈이라도 주든가 아니면은 뭐 수입이라도 하든가 뭐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을 줄 생각이 없고 너네들이 우리한테 똑같이 이득을 상생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너네를 방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정하게 행동하고 돈을 지불한다면 나토에 남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주지 않거나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난 떠날 수도 있어라고 반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땐 야, 우크라이나 종전 되겠냐? 러시아랑 이거 협상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정말 좋다.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어떤 대통령보다도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푸틴이 트럼프한테 직접 욕하지 않고 트럼프가 푸틴을 직접 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상황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일단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돈바스 크림반도의 땅을 가지게 함으로써 부동항과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와 친러시아 지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 말을 한 90% 하고 있는 지역은 러시아 아니냐? 그 지역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곳 대부분입니다. 우리 크림반도도 똑같고요. 그리고 크림반도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부동항이 있습니다. 365일 얼지 않는 항구인데 그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찾으러 전쟁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이번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유도 부동항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항을 얻고 친러시아 지역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더 우크라이나에 치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네 이거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만큼만 가져가. 그 대신에 전쟁 끝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나토 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지금 사실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가입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손해, 러시아의 관계도 깨져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입을 미루고 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와 EU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관계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은 일단 지속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기 지원이라든가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유럽 동맹국들 거기다가 이제 배치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이걸 주고 우크라이나한테는 관계 유지용으로 지원을 좀 해주면 실제로 종전이 가능하겠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뭔가 얻는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게 뭐냐면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나토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나토는 너무 나태하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야, 너네들 미국한테 얻는 이득이 이만큼인데 야, 가지고 오는 이득이 이만큼이면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협상을 계속 하려고 협박하는 거예요. 야, 나토 나갈 수도 있어. 야, 너네 돈 안 가져오면 나토 나 없앤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GDP의 5%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한 2%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종전을 하기 전에 그 긴장감을 이용해서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책임감을 다 해라. 그리고 미국으로의 어떻게 보면 이득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이 미국한테 주는 이득을 더 가지고 와라. 지금보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라고 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종전하고 러시아는 땅 주고 우크라이나는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나토는 돈 뺏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은 줄이고 트럼프와 러시아 관계는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걸 통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 둘 사이는 결론은 될 겁니다. 종전이 될 건데 그 종전이 되는 과정에서의 긴장감을 통해 방위비를 늘리고 미국은 방위비는 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유지하는 서로 윈윈 되는 관계를 아마 만들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나토를 진짜 탈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의 탈퇴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사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냥 정으로 또는 여러 가지 뭐 그냥 이유 없는 것들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대단한 이득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이득이 있어요. 유럽 동맹군은 일반적으로 나토의 유럽 내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유럽 동맹군이다 불러요. 유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모은 군사들이죠. 나토는 유럽 지역에서의 군사적 협력과 방위를 담당하며 공식적으로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지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유럽 동맹군은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럽 동맹군이니까 뭐 누가 지금 지휘를 할까라고 보면은 유럽 동맹군 최고사령관은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육군 대장입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나토 유럽의 동맹군을 누가 지휘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지휘를 합니다. 야, 미국에서 달려 그럼 달려야 되고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군대를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뭐 덕분에? 나토 덕분에. 사실 이 나토를 내가 탈퇴를 하면은 이 나토 안에 있는 유럽 동맹군에 대한 최고사령부 지휘도 잃어요. 그럼 사실 굳이 미국이 이 나토의 군대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나토에 나가서 이 군대를 내가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손에 쥐고 있다면 사실 놓을 이유가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나토에서 얻는 이득이 좀 적다 보니까 야 너네 방위비 좀 더 내고 좀 돈 좀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토의 동맹군을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긴장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게 현재 트럼프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은 예상대로 트럼프의 언급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재건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오히려 지금처럼 종전이 될까 안 될까 싶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AI 산업의 가장 큰 인프라 산업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건 관련 기업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중장비, 현대에버다임, 데모, 전진건설로봇, 진성TEC, HD 현대건설기계, 농기계는 대동기어 TYM, 철도는 데아TI 현대로템, 도로 모듈러 주택은 SG, SY스틸텍, 범양건영.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의 핵심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AI를 깔기 위해 먼저 깔리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가 AI로 가기 위한 기반에 깔려 있는 기업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종목들 몇 개만 보면은 현대에버다임도 바닥에서 좀 추세가 슬슬 좀 움직일까 말까 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데모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마찬가지로 흐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동기어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데아TI, 현대로템 이런 애들은 남북 경협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트럼프가 또 로켓맨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충분히 우크라이나 이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는 아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종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 관련 기업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인프라를 아마 이제 슬슬 종전으로 다지기 시작할 것 같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2025년에 가장 큰 AI 투자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 또는 관련 산업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시황이라든가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 미리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입장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또는 강의라든가 테마주, 매매법 어디서 무료로 좀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 대표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김동석 대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것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적을 때 없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일, 30일, 27일, 26일, 24일도 저희가 무료로 추천주 나눠드리고 있고요. 무료 텔레그램 입장은 이 글 한 번씩 읽어보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중앙이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